제21회 도어즈 컨퍼런스에서 상호작용 데이터 기반 와인 추천 시스템을 주제로 프로젝트 진행한 데일리의 이성일입니다. 저희 팀은 와인 커뮤니티 플랫폼 칠링과 협업하여서 유저의 취향에 맞는 와인 큐레이션을 위한 추천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칠링과의 협업, 데이터 및 모델, 추천 시스템 구현, 결론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희 팀은 허윤민, 허지은, 최선욱, 유소영, 이성인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기업 내부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자는 목표하에 모인 다양한 전공의 팀원들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는 협업 기업 조사 및 선정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하였는데요. 특히 주류 커머스 도메인이면서 유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협업을 통한 서비스 적용 및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측에 있는 5가지 태스크를 설정하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협업한 기업은 칠링인데요. 칠링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에게 유쾌한 와인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와인 플랫폼 기업입니다. 막연히 어렵게 느껴지는 와인을 넘어서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와인 테이먼트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와인 저장 기능을 제공하는 칠링박스, 또 와인과 관련된 퀴즈, 꿀팁, 또 와인 큐레이션을 제공하는 포도연구소, 또 LLM 기반의 와인 책보신 AI 소믈리에, 와인 라벨을 촬영하면 해당 와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AI 와인 인식기 등 다양한 IT 기술 기반 서비스와 사용자 친화적인 와인 정보를 제공하며 와인 시장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칠링은 1000종 이상의 와인 데이터를 보유한 차별화된 와인 정보 플랫폼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와인 정보를 제공하고 각 유저에게 맞춤형 와인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 데일리는 칠링의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와인 추천 모델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양한 기본 정보 및 상호작용 정보를 반영하여서 개인화된 추천을 통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와인 선택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와인 시장에서 칠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칠링 측의 데이터를 요구 그리고 제공을 받고 이렇게 제공받은 데이터를 학습에 논의하도록 전처리해줍니다. 이렇게 전처리된 데이터를 이용하여서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였고요. 또 이를 성능평가를 위해서 콜드 스타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종 선택된 모델을 활용하여서 실질적인 추천 시스템에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과의 논의를 통해 제공받은 데이터와 선정 모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측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테이블은 총 5개로 전체 데이터가 아닌 기업의 일부 데이터를 제공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하게 유저 정보, 와인, 즉 아이템 정보와 같은 기본 정보 두 테이블을 받았고요. 또 유저가 찜한 와인, 유저가 평점을 매긴 와인, 또 유저가 코멘트를 단 와인 시음 노트와 같은 상호작용한 데이터 3테이블을 받았습니다. 테이블 간의 조인 과정에서는 가명 처리된 유저 아이디와 와인 아이디를 이용하여서 매핑하였습니다. 추천 모델 학습을 위해서 라벨 인코드를 적용하여 문자형의 아이디 값을 인트형으로 대체하는 전처리를 거쳤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왼쪽에 가명 처리된 유저 아이디와 또 와인 아이디가 라벨 인코더를 통해서 0부터 차례대로 숫자형으로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학습을 진행할 추천 모델을 선정하였는데요. 칠링 측에서 제공받은 유저는 총 1767명으로 꽤 많은 수의 여주 정보를 제공받았으나 저희가 필요한 상호작용 정보가 있는 유저는 그 절반인 988명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적은 데이터셋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모델과 소타 모델을 상호작용별로 2개씩 선정하였습니다. 유저가 평점을 남긴 와인이 네이티브를 구축한 데이터셋에서는 글로벌 K와 GCMC를 선정하였고요. 또 유저가 찜한 와인이 위시로 구축한 데이터셋에서는 라이트 GCM과 CK를 선정하였습니다. 글로벌 K의 경우에는 글로벌과 로컬 정보 처리를 결합하여서 다방면의 추천 성능을 최적화한 모델이고요. 또 GCMC는 행렬 완성 기법으로 그래프 오토인코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위시에서 사용한 라이트 GCN의 경우에는 협업 필터링을
네트워크 신경성 모델로 네이버후드 어그리게이션만을 사용하여 사용자와 아이템 인베딩을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CK 모델은 다양한 정보 지식 기반을 통합하여 정의원 사용자 아이템 인베딩을 생성하는 지식 기반 모델입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의 학습을 진행할 모델을 선정하였고요. 이제 실질적인 추천 시스템 구현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추천 시스템 라이브러리 렉볼을 활용하여서 칠링만의 와인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렉볼은 다양한 추천 모델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로 추천 알고리즘을 재현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파이썬과 파이토치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추천 시스템은 제너럴 리코멘데이션, 시퀀셜 리코멘데이션, 컨텍스트 어웨어 리코멘데이션, 놀리지 베이스드 리코멘데이션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되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 구분에 맞춰서 2023년 11월 기준 총 91가지의 모델과 43개의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 시스템 구축에 이 렉볼을 사용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기본 데이터셋 형태를 구축하게 되면은 다양한 추천 시스템 모델에 적용하여 빠르고 또 쉽게 학습을 해볼 수 있고 또 내담긴 여러 파라미터를 조정하면서 필요한 조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작게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원들 간의 환경 통일, 또 크게는 이후 모델과 결과를 전달할 기업과의 모델 환경 통일을 통해서 위해서 이 해당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존 렉볼에서 제공하는 라이트 GCM, CKE, GCMC 모델에 더하여서 렉볼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지 않는 글로벌 K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여서 추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모델 구축에 앞서서 모델 훈련을 위해서 추가적인 전처리 과정을 거쳤는데요. 저희는 EDA를 통해서 칠링 측에서 제공한 데이터 중 상호작용 수가 1인 유저는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추천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상호작용이 2번 이상인 유저만 가려서 학습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 상호작용을 3번 또 2번 진행한 519번, 312번 유저를 제외한 102번 유저를 제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고 나온 정량적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방식은 리브원 아웃 방식을 진행하였으며 네이팅을 활용한 모델에서는 GCMC가 또 미시를 활용한 모델에서는 라이트 GCM이 최적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GCMC 모델의 경우에는 추천된 와인의 종류가 8개로 매우 한정적이며 대부분의 유저에게 동일한 와인이 추천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추천된 와인 중 대부분이 탑 30 내에 있는 인기 있는 와인에 해당하는 문제 또한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과적함이 의심되어 최종 추천 모델에서는 GCMC를 아예 배제하고 다른 모델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였고요. 따라서 레이팅 기반 데이터셋에서 선정된 모델은 글로컬 K, 또 미시 기반에서는 라이트 GCN의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성적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이팅과 미시 모두 남긴 유저 중 레이팅과 미시를 합친 상호작용 수가 1 이하인 유저는 학습을 위하여 마찬가지로 제외하였습니다. 이후 유저를 상호작용 수 기준으로 상호작용이 적은 1그룹부터 2그룹, 3그룹, 또 상호작용이 가장 많은 4그룹까지 구분을 한 후에 각 그룹에 대한 추천 결과를 정성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각 그룹의 평균 상호작용 수와 유저 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렇게 유저를 그룹화한 후에 각 그룹별 유저가 실제 상호작용한 와인과 추천된 와인의 특성, 또 품종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서 평가하였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 상호작용이 적은 유저 A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유저 A가 서로 다른 품종의 레드 와인, 또 화이트 와인과 상호작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글로컬 K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품종의 레드 와인 4개, 또 화이트 와인 하나를 추천하면서 다양하게 추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GCMC 또한 다양한 와인을 추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GCMC는 작은 범위에서의 와인만을 추천하며 또 과적하게 의심되었기 때문에 판단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성적 평가에서는 글로컬 K 모델이 가장 적합한 추천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이 부족한 유저가 많은 상황에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콜드 스타트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실험은 GCMC 논문의 콜드 스타트 실험 방식을 참고하여 진행하였고 실험 방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콜드 스타트 유저 수 NC에 대해서 최소 상호작용 수 NI 외의 상호작용을 제거한 후 각 경우에
성능 변화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는 GCMC 논문에서의 실험 결과 콜드스타트 유저 NC가 증가함에 따라서 대부분의 모델에서 성능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모델별 성능 하락폭을 비교하여서 가장 성능 하락이 적은 모델을 최적의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레이팅 데이터셋을 활용한 모델과 위시 데이터셋을 활용한 모델의 성능 지표가 달랐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성능이 좋은 것 대비 가장 낮은 성능일 때의 성능 하락률을 비교하여서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크게 세 가지 평가 기준이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 CK가 GCMC 콜드스타트 실험 결과와 가장 유사한 패턴을 보였는데요. 가장 좋은 성능 대비 가장 낮은 성능일 때 성능 하락도가 가장 적은 모델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CK가 콜드스타트 환경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는 최적의 모델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크게 세 가지 평가 기준인 정량평가, 정상평가, 또 콜드스타트 결과를 통해서 최종 모델을 선정하였는데요. 정량평가에서는 글로컬 K와 라이트 GCN이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또 정상평가에서는 글로컬 K가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진행한 콜드스타트 실험에서는 CK가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평가를 실빙층에 전달하였고, 상호작용한 Y의 특성을 잘 반영하면서 다양한 품종을 추천하는 글로컬 K의 추천 신뢰도가 가장 높아 보인다 라는 기업 관계자의 의견에 따라서 글로컬 K를 기반으로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앞선 과정을 통해서 선정된 글로컬 K 모델을 렉보를 통해서 구현하였습니다. 모델 구현을 통해 얻은 추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결과는 가상의 유저 페르소나를 설정하여서 각각의 그룹별로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상호작용 수가 6개로 중하위 그룹이었던 특정 유저의 경우에는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주로 당도가 1인 Y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였는데요. 최종적으로 추천된 Y리스트를 살펴보면 그 핑크색 부분이 이제 1차원 부분인데 당도가 1이면서 당도가 1인 것을 상호작용하고 또 추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초록색 박스와 같이 당도가 1이면서 탄닌, 바디, 산도 등의 요소가 차이가 있는 와인이 다양하게 추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상호작용 수가 14개로 중상위 그룹이었던 특정 유저는 주로 당도가 1이면서 산도가 3인 와인을 선호하였고, 또 해당 유저에게는 상호작용했던 와인과 동일한 당도와 산도를 가지면서 포도 종류, 생산 국가, 탄닌 등의 요소는 차이가 있는 와인이 추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추천 모델 적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계획은 저희의 초기 방식으로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앞으로 팀님과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개발자가 새로운 기능이나 수정사항을 개인 브랜치에서 작업한 후 이를 메인 브랜치로 풀 리퀘스트합니다. 이때 GitHub 액션이 머지 이벤트를 트리거로 사용하여서 코드 빌드 및 테스트 과정을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GitHub 액션은 생성된 배포 패키지를 AWS S3 버킷에 업로드합니다. 그 후 AWS 코드 디플로이가 S3에 업로드된 배포 패키지를 가져와서 배포를 시작합니다. EC2 인스턴스의 배포가 진행되면서 배포 중 롤백 설정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AWS 코드 디플로이가 도커를 통해서 REST API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를 실행합니다. 배포가 완료되면 EC2 인스턴스에서 REST API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사용자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CI/CD를 구축합니다. 이렇게 저희의 지난 6개월간의 과정을 담은 프로젝트와 그 적용 계획을 설명드렸는데요. 저희가 좋은 결과를 만들고자 하는 팀원들과 기업 창직부터 열심히 달려오면서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더욱 가드가 새롭고, 또 특히 넷볼 프레임워크를 따르면서 직접 구현한 글로벌 K를 최종 모델로 선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과정에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팀원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그 무엇보다 모아져 얻은 프로젝트에서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컨퍼런스 이후에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팀과의 협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